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0% 감세를 해주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미국의 대선을 위한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도 지금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 이러한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트럼프의 이러한 주식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악재에도 끄떡없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악재가 있더라도 전혀 관계없이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악재에 강한 주식은 향후에 주도주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컨텐츠 쪽에서 약 70% 정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게임도 기생충과 같이 세계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이제 후반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2월달 변동성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월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악재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인지 또는 축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사망자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청정국가, 이러한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서 주 후반부, 즉 2월 후반부 시점에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물론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유들 계속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0% 감세를 해주겠다. 이 중산층들을 노린 강력한 이슈거든요. 지난 시황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들을 위한 추가 감세안을 검토 중인데, 이게 이제 9월쯤에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골자는 뭐냐면, 중산층들의 세금을 약 10% 정도 줄여주길 원한다. 감세 조치를 강화하거나 또는 영구화시키겠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요 내용이 2025년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더 연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냥 아예 영구적으로 이런 것들을 법제화 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0%의 감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그 중산층이라는 어떤 특정 구역에 대한 그 나눔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층을 노리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이면서도 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중간 지역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땡겨주게 된다면 괜찮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1k가 있단 말이에요. 이 퇴직연금 개정.
이 개정 밖에서 이루어진 주식 투자에 적용시키겠다. 뭐냐면 세금을 적용시키겠다. 그 세금 감면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최대 1만 달러의 주식 투자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더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이외에 이루어진 주식 투자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1k에 대한 부분으로 주식 투자가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주식 투자를 추가적으로 1만 달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주식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럴까요? 일반 중산층들의 그런 세금을 낮춰준다. 감세 정책이라는 것도 돈이 일단 남아돌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세금인데 80만 원만 내라 그럼 20만 원 남잖아요. 그 20만 원은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주식 투자로서의 이런 자금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증시를 끌어올려서 일단 투자자들의 이런 마음을 지금 현재 정권 쪽으로 끌어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슬로건이 나오냐면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공화당을 찍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공화당을 찍어라. 지금 우리가 해주는 정책들 다 봤지. 너희 농민들 지금 봐라. 우리가 중국을 이겨서 중국의 농산물 수입을 더 확대시켜준 것도 봤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법인세 인하해준 거 봤지. 뭐 이런 거.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 봤지.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공화당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미국은 이런 나라야. 그걸 공화당이 해냈어. 너희들은 공화당을 찍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세금도 내려가게 되고 더욱더 강력한 그런 혜택들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들은 분명히 총선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대선에 대한 전략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의 대다수의 지지층이 서민층이었고 중산층이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런 감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어떤 시너지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휴무 일자가 되는 거지만 뭐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 국면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뭐 연준 의장도 뭐 경기가 나빠지면 내가 시장에 개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끄집어 내려갈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거든요. 단기적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 또 2200포인트에 대한 안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 밴드 같은 경우가 2260까지도 나왔는데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쪽 시총 상위권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뭐 분위기는 일단 주가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증권사 연구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바로 세계 경기의 회복 시점이다 라는 얘기죠. 경기가 회복 시점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하나의 악재 때문에 잠깐 꺾인 것 뿐이지 이것이 부담될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춤거렸던 것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들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은행 지준율도 인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장기 대출 금리도 뭐 낮춰주고요. 그래서 금리의 인하 효과를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핀치에 좀 몰려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중국이 현재 현 정권, 지금 시진핑 정부잖아요. 이 정권이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법도 바꾸고 뭐 이런 어떤 포석들 다 마련해 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 나타났죠. 그 다음에 뭐 경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도 나타났죠. 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시진핑은 뒤에 숨어서 지금 그 리커창 총리만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들은 자기들은 빠지려고 그러고 유리한 것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이게 얌체 같다는 이야기. 이것이 과연 인민을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뭐 어디에서는 뭐 시진핑 퇴진 운동도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홍콩 쪽에서 일어났었던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정권을 흔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요, 이 정권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해. 이번 정부가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해냈어.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경기 부양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요. 주가 무조건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은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일어날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 그냥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더라도 지금은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IMF 때, 이건 뭐 사설입니다만, 우리가 IMF 때 당시에 좀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OECD 가입 국가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팻말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데도, 그 OECD라는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그 자긍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곳간에 있던 돈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환율 조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약간 무리수를 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을 때 꽝 하고 터진 게 IMF란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기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냥 이런 것들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는 뭐 세계 최강의 국가야라는 자존심을 계속해서 세우고 여기서 무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세우게 된다면 중국도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시진핑 정권이 이 상황들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이죠. 경제가 떨어졌어? 안 좋아졌어? 아, 그건 뭐 정부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꿀게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정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인정하게 되면은 당장 자기에게도 불안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보셔야지 시장에 어떤 포인트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강력한 재료를 가장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만 본다라면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섰고요. 중국도 경기 부양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여기서 코로나 악재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잘 모르겠는 상황들 그런 지난 뭐라고 할까요?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처럼 잘 모르겠던 그런 상황들에서는 뭔가 좀 뭐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악재를 가지고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좋은 재료들을 기대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미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 시장은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악재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에도 끄떡이 없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최근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조세 업황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에 나섰을 때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당연하게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공장을 늘린다거나 이런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장을 세워서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겠어. 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100만 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만 개를 생산해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짓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경기 부양이 됩니다. 왜냐면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에 대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공장을 세웠어요. 그럼 공장을 세우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이 깔려야 되는 거고요.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수리 도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로봇 팔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력도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건물을 세운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도체를 생산해내기 위한 장비들이죠.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업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이 장비에 대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새로운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새로운 생산 라인의 어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수혜가 장비 업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보니까 유니테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진테크 역시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디바이스 ENG 이런 기업도 52주 신고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위축됐었던 국면에서 빵 하고 튀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증시가 악재의 충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주의 주가는 결국 업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업황이 지금은 현재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각이냐면 2017년도보다는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2017년도에는 중점적인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하나 큰 호황의 국면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무역 분쟁을 해서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면서 그 쪼그라듦이 이제 사라졌고요. 조금씩이나마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변곡점, 그 다음에 완전 저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투자 설비라든지 공장 증축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에게도 같이 포함되어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주도주의 역할을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번엔 게임, 컨텐츠 관련한, 엔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기생충 이야기는 안 들어보시면 없을 거예요. 난리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뉴스부터 시작해서요. 인터넷, 기생충 이야기가 안 나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난리니까요. 지금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오스카 사관왕을 이제 받게 되면서 아주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시 개봉하고 재개봉을 하고 계속 인기를 모으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대작이 한번 나왔는데 요것과 같은 그런 컨텐츠 업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서 요런 그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게임즈를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컨텐츠의 수출액을 보면 총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전체 콘텐츠의 69.2%가 바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는 거죠. 일단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단한 이슈를 나와냈다라고 합니다만 영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게임만큼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게임을 잘 만들어라는 어떤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명작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그 게임들은 아직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불모지 같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한풀 인기가 꺾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프로게이머라든지 e스포츠, 그죠?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뭐 그런 어떤 게임 산업의 그런 메카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한국 게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잘 좋은 평가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PC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PC.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PC 쪽에서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넘어간 지 한참 됐잖아요. 요즘에 누가 컴퓨터로 게임 잘 안 하죠? 네. 옛날에 오락실에만 보더라도 컴퓨터 오락 해가지고 네, 콘솔 게임 위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유저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임들, 즉 PC로 했었던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옮겨와서 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죠. 네, 이 부분에 조금 늦었다.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이 모바일 쪽으로 조금 전환이 좀 되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리니지 같은 경우 잘 되니까 그냥 계속 PC로만 운용을 했었는데 리니지 M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장으로도 진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또 붉은 사막, 뭐 플랜 8, 도깨비, 섀도우 아레나,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임들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게임들이 PC와 콘솔을 통해서도 계속 그 게임 제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 그 다음에 PC, 콘솔 이런 쪽으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게임들이 나타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에 이 수출 비중이 약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홍콩, 일본, 동남아 이런 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만 매출 비중이 71%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미국 쪽 이런 쪽으로의 그 시장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게임 관련한 부분들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바일 쪽으로 해서 더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워낙 경쟁이 좀 심한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기생충이라든지 또는 컨텐츠 쪽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게임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5G 세상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게임에서 어떠한 그런 좀 뭐랄까 좀 독립화된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모바일 게임도 비슷비슷할 거고요. 대부분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일본 게임과 중국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중국 게임이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 게임이나 일본 게임이나 재밌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것을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하면 좀 잘하잖아요. 그죠? 하면 잘하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 컨텐츠 관련한 사업들, 뭐 5G를 이용한 그런 또 4차 산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게임주들도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 컨텐츠 수출에서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뭐 그냥 이건 사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황을 보기 좀 어렵겠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면요. 이번 주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부양책들,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한 내용들,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의 노력들을 통해서 주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악재에도 끄떡없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수주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대기업에서부터 내려오는 낙수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의 주도주 업종에 대한 포인트는 이 전기, 전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쪽에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이 소부장이라는, 네, 쪽에 이제 국민연금이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컨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컨텐츠 수출의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게임 산업이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컨텐츠 대작이 게임에서도 좀 나오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모바일 쪽으로 조금 늦게 진출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7년 동안 2배로 반등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7년에 2배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6년에 2배라면 연 12%로 운용한 셈이 된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최대 장점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한 달에 매달 계좌 수익률을 5%씩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렵죠.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에 5%, 한 달에 5%씩 계좌 수익을 올리겠다고 마음 먹었었던 그 내용을 그냥 한 달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2년이라고 보시거나 한 5년이라고 보세요. 5년에 수익률을 한 100만 원이지만 이것을 500만 원 만들겠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예요? 목표 지점은 일단 멀리 내다보고 그 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모두 월요일날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기운들 가지고서 성공 투자에 가깝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